자, 오늘 증시가 또 급변동을 했습니다. 뭐 아침에 갭 상승을 크게 했는데 지금 상승이 유지가 안 돼요.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다 마찬가지죠. 입벌구라는 말 아십니까? 입벌구. 입벌구가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댓글에 처음 봤는데 입벌구. 이게 뭐냐면 입만 벌리면 구랍니다. 그거의 약자예요.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트럼프죠, 트럼프. 입만 벌리면 구라예요. 이 양반이 지금 일단은 압박 전략, 전형적인 압박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너를 다 작살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상대방이 이제 막 초조해하는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하고 이렇게 협상할래?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할래?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사업을 해오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 전략을 계속 짜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먹히냐 하면은 약자한테 먹혀요. 내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일 때 내가 갑으로서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상대방한테 압박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밀면서 상대방한테 원하는 걸 얻어내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자한테는 잘 먹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약자한테는 먹히는데 상대방이 도끼를 품었거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이거나 아니면 강자한테는 안 먹혀요. 그래서 푸틴한테는 그렇게 쩔쩔매는 거예요. 푸틴한테는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전략을 안 쓰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지금 이란도 그런 상태예요. 이란은 지금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자국 내 국민들도 많이 죽었어요. 뭐 사실 이란 정권 자체가 자국 국민을 3만 명이나 죽였으니까 그거 자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열받는 건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설, 정유 시설 이런 것도 다 박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협상할래 이러면은 협상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한 3년, 4년 막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진짜 이제 지쳐가지고 서로 때리다가 지친 상태 같으면은 그게 먹힐런지 몰라도 아직 한 달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되돌리고 싶은데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단은 시장이 계속 출렁출렁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유가가 급락했는데 WTI 급락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여기서는 아니지만은 선물 가보면은 수상한 거래가 좀 포착이 돼요. 그 발표 한 15분 전에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매도 포지션으로. 그리고 발표 나오고 유가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린 정보가 세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린 그런 단기 거래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시장이 아침에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외국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을 팝니다. 그러니까 상승폭 축소가 되죠. 그리고 우리 투자 전략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오른다고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가 버리면 무조건 물려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 저점 매수예요. 무조건 저점 매수. 최근에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이나 아니면 강한 종목을 저점 매수해야 되는데 이 저점 매수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할 때는 그나마 용기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는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모르고 또 하루 종일 내리는 분위기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용기를 많이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되고 그 용기가 뒷받침이 되려면은 저점 분할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근데 이 저점 분할 매수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샀잖아요. 근데 한 2, 3%더 떨어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로 확 더 사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그냥 내가 있는 돈 다 털어넣어 이렇게 접근해 버리는 감정적인 대응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절대로 저점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10,000원, 9,000원, 8,000원 이때 오면 사겠다라고 딱 기준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프로 이하 떨어지면은 사겠다, 몇 프로 이하 떨어지면 사겠다, 그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꼬라박는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잘 알잖아요. 그런 꼬라박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업이 문제가 있는 기업 같으면 선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투자자들께서 또 착각하시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추세가 하향을 타가지고 막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 그런 것도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엔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되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은 어제 투자주의 환기 걸려버린 종목들, 그거 하이젠 RNM 종목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이런 거는 지금 선택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뭐 이 종목도 언젠가는 올라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택하기 힘들고, 또 시세를 너무 과도하게 분출해버린 종목들도 아직까지 성급하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상승의 초기에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 지금 장은 박스권 장이잖아요. 급등 급락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폭락하면 반도체를 사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해서 방산이나 뭐 유가 이런 게 하락하면 그걸 사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일부는 항상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요게 사실 대응에 지금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운주들 쪽에서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것도 막 엄청나게 잘 올라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것도 조정 주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하락 구간이. 자, 지금 보면 3월 18일 날 같은 경우는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런 날이나 강한 하락이 좀 며칠 이어지는 날, 이런 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 안 하시면 지금 장은 사실 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무슨 종목이 오르냐? 천궁2 관련 종목이 올라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LIG 넥스원이야. 이거는 지금 수급이 나빠져 있어요.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급등할 때 여기서 다 팔아먹어버렸단 말이에요. 팔아먹어버리고 이제 충분히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기업이 좋네 어쩌네 하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금방 매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요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주는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오는데 주변주는 매수가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쪽을 노리시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궁2 관련주 쪽에서 파이버 프로가 지금 상승이 굉장히 강합니다. 파이버 프로는 처음에 제가 LIG 넥스원 공략할 때 같이 샀던 종목이에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천궁2 요격 미사일에 관성 항법 장치가 들어가요. 그 관성 항법 장치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따라 붙어 버렸습니다. 거기다 기업 자체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이때가 14,000원대 정도였었죠. 그리고 여기 전고점에 부딪히는 시점에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조정시 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시 저점 매수, 예, 저점 분할 매수, 이게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14,000원 매수, 그
그 다음에 전고점 19,000원 정도에서 매도, 그리고 다시 조정시 저점 매수니까 17,000원 이하 매수,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세가 분출되죠. 근데 투자자들께서는 지금 초보자들 특히 오늘 같은 날 따라간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절반만 팔고 나머지 끌고 가는 대응을 해보고 갖고 가시는 분들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항상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때로는 그게 힘듭니다. 힘들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금 장에서는 그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 불과 며칠 전에 강세를 띄었던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있죠. 오늘 유가 급락하고 입벌구가 한 마리 떠들어 버리니까 바로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 죽었습니까? OCI 홀딩스나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CS 윈드 같은 거?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바닥 잡힐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 다시 매수하시면 되겠죠. 근데 올라가는 거 보고, 이런 데서 올라가는 거 보고 추격 매수 하잖아요. 이런 데서 올라가는 거 보고 추격 매수 하잖아요. 특히 요새 같은 장은 갖고 있는 게 다 손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게 막 잘 올라가.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참 뭐랄까 희한하거든요. 몽글몽글해지면서 나도 저거 따라잡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뭔가에 홀린 듯이 사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걸 빨리 만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절제를 못해요. 그럼 쬐끔만 사는 게 아니라 왕창 사버려가지고 꼬여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이 이제 초보 자리에 딱지는 떼는데, 우리 지금 방에 원래부터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새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락장을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조심해 주시고, 자, 그래서 파이브 프로는 오늘 급등하니까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치로셀도 오늘 급등세를 타거든요. 자, 이것도 종목이 뭡니까? 이것도 천궁 관련주예요. 비치로셀. 비치로셀은요, 지금 여기 실적 보시면은 여기 3분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컴퓨터가 자꾸 뻑이 나요. 잠깐만요. 얘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제 나왔네. 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걸 보면은 매출이 지금 2,430억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692억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도 2,100억이고 영업이익이 519억인데 2025년도는 2,430억이고 영업이익이 692억이에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 회사가 오늘 급등세를 탑니다. 시장이 지금 밀리고 다 힘이 빠져버리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반전 시도가 나오는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대략 한 2,800억에서 2,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00억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더 성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모멘텀 하나가 그 천궁 요격 미사일에 들어가는 전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만드는 전지가 주로 뭐냐 하면은 석유를 시추할 때 들어가는 그 고온하고 고압의 환경을 견디는 그런 전지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이 비치로셀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고 이게 세계 1위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가 고유가를 기준을 유지를 할 경우에는 셰일 가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단 말이죠.
셰일가스 매출이 늘어나면 셰일가스에 대한 시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셰일가스를 파내기 위해서 시추를 하는데 그 시추의 천공기 안에 들어가는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거기도 역시 고온 고압의 환경입니다. 거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천궁2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츠로셀도 천궁2 관련주, 그 다음에 석유 시추 관련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강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시점이니까 강하게 급락할 때 저점 매수해서 반등할 때 파는 형태로 가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유가가 지금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이 다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매수를 노리거나 아니면 아직 상승이 안 나온 그 전쟁 관련주들 뭐 이런 걸 노리는 게 맞죠. 제가 앞서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증시는 장이 상승을 흐름을 타는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포트를 유지하면서 해지 대응의 개념을 좀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선물이나 그 다음에 ETF, 그 다음에 뭐 전쟁 이슈하고 관련된 주식들, 우크라이나 전쟁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때도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시도하는 형태로 대응을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그 밖에 또 종목들도 하락하는 종목들, 이런 쪽을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유가 관련주에 최근에 제가 그 이전에는 대체 에너지나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은 상승이 한번 나왔잖아요. 물론 얘네들도 오늘 조정을 받기 때문에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LNG 쪽, S&T 에너지를 어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실적이 좋아요. 저평가 주식이라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하시는 형태로 가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천궁2 이런 요격 미사일 같은 이런 쪽의 전쟁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천궁2는 사실 전황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전황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휴전을 해도 요격 미사일의 수요는 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계속 터질 수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걸프만의 국가들은 무조건 요격 미사일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천궁2의 수요는 이미 계약을 많이 한 상태에서 또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천궁2 계약 규모를 보면요, 대략적으로 지금 천궁2의 계약 규모가 이건 제가 자료를 좀 잠깐 볼게요. 예, 2025년 말 기준으로 LIG 넥스원 기준으로 매출 연 5조 원. 예, 지금 LIG 넥스원이 매출이 재작년에 3조 2천억,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조 3천억.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재작년에 2298억이었는데 올해는 3194억입니다. 근데 2026년도에는 매출 규모가 5조 원대로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를 못하냐 하면은 계약이 이제 꽉꽉 차버렸어요.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더 확실하게 늘려면은
생산 시설을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은 어디를 생각하냐면은 LCM 고고도 미사일 체계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성주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드를 미군이 빼갔어요. 자기네들 기지가 공격당하니까 우리는 참 그런 거 보면 참 억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드 배치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미군이 와서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중국이 그것 때문에 보복을 해가지고 한한영이니 뭐니 하면서 롯데가 다 망했잖아요. 신세계도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돌 그룹이 중국 가서 공연을 못해요. 그런 대가를 치렀는데 미군이 지들이 필요하다고 또 그걸 다 빼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고도 방공 체계가 지금 공백이 생겼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께서는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실제로 당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기분 나쁩니다. 그죠? 지들이 마음대로 설치했다가 또 마음대로 빼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LIGN X1에서 지금 하나 시스템하고 같이 공동 개발 중인 게 LCM입니다. LCM이 이게 사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드보다 오히려 성능이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실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LCM 고고도 미사일 체계는 특히 이번에 4,000km 사거리 탄도 미사일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요격하려면은 걔네들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냥 떨어지거든요. 성층권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포착을 해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요격을 하지 못하면은 요격을 못해요. 그리고 탄두만 해도 막 1톤씩 넘기 때문에 이건 한번 터지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중고도 요격 미사일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고고도 미사일 체계가 되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매출이 늘 거다. 예, 그리고 이 LCM은 조만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 LCM이 되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매출이 대략 한 3조 원 정도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계약 규모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쁜이님 말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살짝 들어오면 물타기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외국인이 살짝 들어온다고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될 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넥스원은 일단 지금 당장은 안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움직임이 안 나오더라도 예, 장기 투자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가격은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방산 쪽에 계속 투자를 좀 노리셔라.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요점만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는데 LIGN X1은 지금 당장 매수 유입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매수가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도 되고, 아니면 충분히 가격이 왔을 때 천천히 보시고 투자를 해도 돼요. 지금 투자를 해도 되긴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마음을 길게 잡고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고요. 무조건 투자는 가능한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츠로셀이라는 종목도 새롭게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천궁 요격 미사일하고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센서뷰가 있습니다. 센서뷰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에 들어가는 레이더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천궁2 요격 미사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쪽도 관련주가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인공위성 쪽이 더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격 미사일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천궁2 관련주가 오를 때 제일 빨리 올랐던 종목도 이 센서뷰죠. 이 종목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파르게 오른 것만큼 지금은 조정을 더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파이버 프로는 오늘 급등을 하는데 센서뷰는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매수 대상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매수 가능. 자, 그리고 가격은 지금 3,3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뭐 제가 좀 넉넉 잡아서 3,400원 이하로 그냥 러프하게 매수 가격대를 잡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지금 당장 샀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오를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 대응은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증시가 금방금방 내려와 버리니까. 그래서 전에처럼 고가에서 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바로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서뷰는 종목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움직임이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르고 대신에 내려올 때도 밑도 끝도 없이 내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성을 각오를 하고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것만 좀 각오가 돼 있다면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요. 주로 이제 요격 미사일의 핵심 안테나, 통신 부품, 이런 것 쪽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5G 쪽도 손을 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슈는 이 요격 미사일 핵심 안테나 부품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총도 작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시면은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 190억이고 영업 적자가 116억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의 실적을 내는 기업은 아니고 기술력은 확실한데 아직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에요. 안정성.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부채 비율이 108%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조기업은 200% 이하면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니까 신성장 기업입니다. 신성장 기업은 적자나 매출 축소가 돼도 5년간 유예가 됩니다. 상패 우려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변동성은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자체는 리스크가 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상패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기업은 아니고 원래 애초에 아직까지 기술력은 뛰어난데 수익성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도 급등하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상장한 지 이제 한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매출이 좀 더 늘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큰 게 이 요격 미사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때문에 흑자 전환도 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무조건 꼬입니다. 이거 제 전문 분야죠. 그리고 조정 시 저점 매수를 꼭 하셔라. 그리고 한 번에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저점 분할 매수를 가격대별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꾸 뭔가를 고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서 매수를 못 합니다. 그냥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내공이라는 게 그런 데서 생기거든.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오늘 천궁2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파이버 프로는 오늘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절반 매도 실현하고 지금 두 번째 매도 실현 가고 있습니다. VIP 방은. 그리고 얘는 지금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비츠로셀도 지금은 천궁2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해요. 천궁2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주요 상승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유가 관련해서도 오늘 종목들이 급락하는데 그것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다. 예, 거기는 어떤 종목들이 있고, 제가 S&T 에너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LNG 관련주. 자, 그 다음에 오늘 매수할 종목은 센서뷰 이쪽을 권해드립니다. 센서뷰는 3,400원 이하에서부터 러프하게 매수가를 잡아가시고, 이 회사는 원래 천궁2 요격미사일 관련해서는 제일 빨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변동성이, 종목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거래량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적자나 매출 축소 이런 거라도 5년간은 유예되기 때문에 상패 우려나 위험성은 없고요. 이미 감사 보고서도 다 제출됐습니다.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빚이 많고 막 이렇게 위험한 리스크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올해는 요격 미사일 때문에 매출이 늘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목이 잠겨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쪽으로 방향 잡아가시고, 산 종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자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되고 이거 제대로 산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락장은 원래 내가 산 시점보다 기본적으로 손해를 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는 전체적인 위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내려왔나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하는가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확한 저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저점 분할 매수 한 번에 절대 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맨날 강조하는데도 이 욕심이 앞서고 탐욕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응 안 하시면 자꾸 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방향 잡고 가시는 걸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후장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